안녕하세요. 예비전 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동영상 수업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세수 4, 5, 8 중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이가 남는 자연수 중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는 수를 써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 5, 8을 어떤 수를 4, 5, 8로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10번 문제는. 그러면 이 네모안의 숫자는 이 4나 5나 8보다 큰 숫자, 즉 배수의 의미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나머지가 2가 남는다라는 얘기는요. 이 네모칸에 있는 수를 x라고 했을 때 이 i는 x-2는 4의 배수, 우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x-2는 5의 배수, 자, x-2는 8의 배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그럼 간략하게 보자면 x는 4, 5, 8의 배수 중 얼마를 뺀? 2를 뺀 i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가장 작은 두 자리 수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배수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나셔서 우리가 답이 나오시면 우리가 쭉 쓰실 건데, 네모를 쓰실 건데, 이 네모의 배수들 우리가 쭉쭉쭉쭉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 가장 어떤 애들? 가장 작은 두 자릿수를 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4, 5, 8의 배수에서 2를 뺀 아이들의 공배수 중 가장 작은 두 자리 i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도 동일한 문제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의 문제는 18분의 5와 12분의 25. 이거는 예전에 중간고사 보시면 중간고사 문제 1순위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여러분들은 중간고사를 보지 않죠. 그런데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8분의 5와 12분의 25에서 어떤 것을 곱할 건데요. 누구를 곱할 건데 뭐 정수도 좋고 분수도 좋고 소수도 좋고 누구를 곱할 건데 얘네들 누구를 곱했을 때 얘네들이 가장 작은 수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곱하는 수를 가장 작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일단 자연수가 되기 위해선 18하고 12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없어지셔야 돼요. 분모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어떤 수를 우리가 누구라고 두냐면 b분의 a라고 뒀을 때 이 분모를 약분하는 수는 분자에 있는 수잖아요. 그래서 a는 18과 12의 배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만 곱하게 되면 숫자가 너무 커져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b, 얘는 분자를 약분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b는 5와 25의 뭐가 되세요? 공약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공배수라고 써야겠네요. 자, 그런데 가장 작게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b분의 a 하셨을 때 이 b는 분모의 무슨 수? 분모의 최대 공약수. 그 다음에 a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죄송해요. 선생님, 다시 쓰겠습니다. 자, 다시 쓰겠습니다. 헷갈렸어요. 자, 이 b는 분자의 최대 공약수. 자, 그 다음에 이 a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도 동일한 문제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수 A, B의 최대 공약수를 G라 하고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했을 때 A, B는 서로소입니다 라는 얘기는 최대 공약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서로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최대 공약수 공통인수로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이 A는 공약수와 나머지를 곱하시는 거고 또 B도 공약수와 나머지를 곱하는 것입니다. 이때 L은 최대 공약수는 얘네들 다 곱하시는 거므로 G 곱하기 A 곱하기 B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A 곱하기 B는 G 곱하기 A 곱하기 G 곱하기 B랑 똑같은데요. 여기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누가 있냐면 G, A 하셔서 여기 보면 G 곱하기 L 이렇게 나와서 이건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자, 그럼 여기 예를 한번 볼게요.
자, 4하고 6을 최대 공약수를 찾아볼게요. 2하고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됩니까? 최대 공약수는 2가 되고 최소 공배수는 얼마가 됩니까? 2 곱하기 3 하셔서 12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이 4라는 숫자는요. 2 곱하기 2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6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을 곱해주시면 4 곱하기 6은요. 얘네들 곱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의 2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최대 공약수.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뭐가 되냐면 최소 공배수. 자, 그래서 두 수의 곱은 최대 곱하기 최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최대라는 건 공약수, 그 다음 최소라는 건 공배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A, B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다음과 같을 때 A 곱하기 B를 찾아주세요. 최대 공약수가 6이고 최소 공배수가 18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시면 A 곱하기 B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이므로 6 곱하기 1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1번, 2번, 3번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두 자연수 A와 24의 최대 공약수가 6입니다. 최소 공배수가 얼마라더라? 12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연수 A의 과정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보시면 최소 공배수는 6 곱하기 A 곱하기 4가 120이니 우리가 A를 찾아내실 수 있어요. 그럼 A가 얼마 나왔으면 6에다가 이 A 값 곱하시면 다시 누가 되시겠습니까? A 값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두 자연수 A와 21의 최대 공약수가 7이고 최소 공배수가 84일 때 네모 안에 알맞는 수를 써 넣어 주십시오. 자, A와 21은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의 값과 같으니까 7 곱하기 84 하셨을 때 A 곱하기 21의 값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다 계산해서 보실 수도 있긴 한데요. 이거 조금만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 자, 3번에 보시면 A 곱하기 21은 7 곱하기 얼마가 되세요? 84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얘도 누군가 곱할 거고 얘도 누군가 곱할 건데 20이라고 7 얘네들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곱해지는 애들이 있죠. 누굽니까? 얘네들 둘 다 누구 배수입니까? 그렇죠. 7의 배수죠. 혹은 20이라고 84를 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84까지는 보기가 너무 어려우시니까 선생님 21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양쪽을요 똑같이 3으로 나눌게요. 양쪽을 똑같이 7로 나눌게요. 그러면 A 곱하기 3. 그럼 얘는 7은 얼마가 되냐면 1 곱하기 84 이렇게 되세요. A 곱하기 3은 1 곱하기 84. 그럼 84를 3으로 나눠주면 A 나오시겠네요. 요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훨씬 더 계산하시기가 편하십니다. 4번, 5번, 6번 동일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의 연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정수와 유리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 앞에 것을 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정수와 유리수 부분부터는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 교재에 복사를 해드렸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정수와 유리수, 절대값, 수의 대소관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수는요. 앞에 부호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무슨 수만 배워서 그러냐 하면 자연수만 배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0을 지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수를 보면 여기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의 수만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면 0에서 오른쪽의 수, 그 다음 0의 왼쪽의 수. 그러면 얘는 0보다 작은 수 이렇게 배우죠. 이건 0보다 큰 수. 그럼 얘네들은 양수, 얘네들은 음수 이렇게 배울 겁니다. 자, 서로 반대가 되는 수량을 0을 기준으로 한쪽을 양의 부호, 한쪽을 음의 부호를 붙여서 나타내시고요. 정수,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의 정수는 자연수 얘기하고요. 양의 부호 플러스 붙인 수를 얘기를 합니다. 음의 정수는 자연수에 음의 부호 붙인 수 얘기하는 거고요. 0은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니는데 양의 정수, 음의 정수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수를 나타내는 직선을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 원점을 정해서 그 점에 0을 대응시키고 오른쪽에는 양의 정수, 왼쪽에는 음의 정수를 대응시켜서 만든 직선을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0보다 작은 수라는 개념은요. 학교에선 배우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뭐 마트라든가 이런 많은 곳에서 광고라든가 뭐 드라마라든가 뉴스에서 많이 배웠어요. 마이너스.
그렇죠. 0보다도 작은 아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확인 문제 한번 해보시고, 자, 유리수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유리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셔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도 있나요? 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가 아예 안 써지는 건 아니겠지만 수 이외에 다른 기호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들, 숫자로만 쓸 수 없는 수들을 나중에 가셔서 무리수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유리수라는 거는요, 정수는 딱 떨어지는 수 얘기하는 겁니다. 1, 2, 3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나뉘게 되죠.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럼 유리수 중에 정수 아닌 애는 기하분수나 소수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소수는 우리가 첫 단원에서 배웠던 그 소수들이 아니고요. 소수점이 있는 수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리수가 되시려면요, 분자와 분모가 있으셔야 되는데, 분모가 누가 아니어야 되냐면 0이 아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분수로 만들 수 있는 수는 우리가 다 유리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0이 되시면 안 되냐면 B가 0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가 0분의 3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3분의 0 이런 건 있어요. 안 나눠놓고 3개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나눠놓고 안 준다는 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0분의 3은 안 되지만 3분의 0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양의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요, 뭐 분수든 소수든 정수든 상관없어요. 그냥 플러스 부호가 붙거나 혹은 부호가 없는 애들 양의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의 유리수는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애들 모두 음의 유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리수는 수직선 위의 점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확인 문제 2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에서부터 3까지의 거리, 3의 절대값,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인데요.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칸, 왼쪽으로 3칸,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보시면 얘네들은 거리에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 3칸, 왼쪽 3칸 하셔서 그냥 어느 쪽으로 가셔도 3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2의 절대값 하면 그냥 우리가 기호 없이 절대값 이렇게 길게 말로 써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렇게 벽을 쳐줘요. 이렇게 벽을 쳐주게 되면 절대값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이렇게 벽을 쳐주십니다. 2 이렇게 나오죠. 0의 절대값은 0입니다. 0에서부터 이 거리는 항상 0이기 때문에요. 절대값은 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0 또는 양수가 되시고요.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절대값이 커집니다. 이 부분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수의 대소관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항상 크게 되시는 겁니다. 0보다는 양수가 크고 0은 음수보다는 크게 됩니다.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고요.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습니다. 그럼 양수는 무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으냐면 예금에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럼 내가 예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시겠어요? 재산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음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빚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빚은 내가 10만 원 진 것보다 5만 원 진 것이 훨씬 더 재산이 많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실 텐데요. 말이 길어지면 는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상 이하 들어가시면 는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A가 기준입니다. 그럼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때는 A가 2보다니까 A2 여기 이상이다 이하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부호는 나와 있고, 자, 이렇게 하셔서 확인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설명을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나왔는데요. 이제 이 앞에서 간략하게 했던 설명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호가 붙은 수로 표현하기. 실생활에서 부호를 사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발, 해저, 영상, 영하, 뭐뭐 후, 뭐뭐 전, 입금, 출금, 이익, 손해, 상승, 하락, 증가, 감소, 동쪽, 서쪽 이렇게 반대되는 성질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해발, 해저라는 말은 많이 쓰긴 하는데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해발, 해저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육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해수면을 기준으로, 육지가 기준이 아니고
되고, 해수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해수면에서 얼마큼 높이 있느냐가 해발이 되는 거고, 해저는 해수면에서 얼마큼 낮게 있느냐가 해저가 되시는 겁니다. 자, 영상 3도는 플러스 3도, 영상 5도는 영하 5도는 마이너스 5도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보다 이만큼 큰 수는 플러스 2 혹은 그냥 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플러스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뭐 1, 2, 3, 4에 플러스 안 쓰셨듯이 플러스는 안 쓰셔도 상관없는데 마이너스는 꼭 쓰셔야 돼요. 0보다 4만큼 작은 수 이렇게 해주시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유리수 했는데요. 자, 유리수 보겠습니다.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자, 정수에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양의 정수는 자연수의 음인데요. 아이들이 이 선생님 문제 풀 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자연수에 0 들어가요? 예, 자연수에 0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연수에 0이 들어간다면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섹션을 3개로 나누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기하분수나 소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41페이지에 이 정수와 유리수의 뜻 알기 이거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수에 대해서 다음 수에 대해서 다음 표현합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양의 정수 누가 있을까요? 플러스 7,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 시옷에 보면 6 있죠?